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학의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영역 넓히는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하이랜드를 닮은 모델이 하나 있는데 뒷모습이 좀 뚱뚱하죠? 신규 모델 Y 예상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는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노동절로 9월 4일 월요일은 휴장이었고요. 이번 9월 달에는 FOMC 금리 발표가 9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리 동결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9월 13일에 있을 미국 CPI 지수를 먼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가가 오르는 추세인 만큼 소폭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현재 9월 20일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4%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일단 9월달 확실히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마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주가를 좌지우지할 만한 요소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가 좋지 않는데 오히려 9월 8일에 있을 중국 CPI, PPI, 9월 15일에 있을 중국의 실물 지표 발표가 오히려 매크로 시장에 중요하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저번 주 금요일장에 5%나 넘게 빠지면서 245불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라고 하면 현재 상승 추세의 그 하단에 접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장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240에서 200불대 사이 굉장히 매수에 좋은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잘 활용해 보셔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이버 트럭도 생산되어서 판매가 될 건데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모델 3 하이랜드 신규 리프레시 모델이 발표가 되면서 중국 시장의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델 3 이 리프레시가 발표가 되자마자 모델 SX 가격이나 소식이 있었죠. 다만 모델 3 리프레시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 모델 3 대비 가격이 한 8% 정도 상승을 하고요. 모델 SX 가격은 거의 20% 가까이도 내려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델 SX보다 모델 3가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많이 상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이에 따라서 모델 X는요. 테슬라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기존 대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나 싸졌어요. 미국 경우는 기존 우리 돈 1억 3천 정도에 팔렸다라고 하면 1억 570으로 뭐 한 2,500만 원 정도 할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무려 3천만 원이나 싸졌습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현재 주문 불가라는 것은 레프트 핸들만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경우 1억 초반대까지 내려가면서 가장 싼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8만 불 이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모델 SX 올해 연초의 시작 가격은요. 다 10만 불이 넘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약 5천 불, 만 불씩 이렇게 줄여오면서요. 현재는 8만 불 이하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올해 연내 계속해서 가격 인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옆에 자동차 오토론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동차 할부 금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2022년 초부터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오토론 역시 급속도로 상승해 왔는데요. 현재는 7.5%에 다다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도 얘기했듯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동차 구매 비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서 고객들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생산 효율성을 향상을 시키면서 원가를 낮추고 있고요. 이렇게 가격을 급속도로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역시 딜러를 끼지 않고 직접 차량을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은 모두 딜러 사업자를 끼고 차량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면요. 내연기관 차량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재고 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D2C 모델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고객들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 기존에 비싸게 산 고객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내려가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잔존 가치가, 그러니까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는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이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서스테이너블
Earth, 그러니까 Society,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리 블랙에 따르면 테슬라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까지는 테슬라의 평균 셀링 프라이스죠.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 테슬라 회사 자체적인 평균 차량 판매 가격은 56,000불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현재는 43,000불까지 떨어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8% 정도 가격 인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할부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차를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8월 기준으로요. 미국은 전년 대비 17%나 차량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물 들어올 때 노져온다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아무튼 중요한 점은요. 테슬라가 이렇게 차량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동시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속 개선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테슬라의 FSD와 OTA로 대변이 되죠. 아직까지 유일하게 제대로 된 OTA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는 뭐 벤츠까지도 이제 OTA를 제대로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어쨌든 매번 잦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테슬라인데, FSD의 경우는 이제 베타 딱지를 떼려고 하고 있죠. 자, 어제 말씀드린 뉴스처럼 이 커밍 순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시내 주행에 있어서 강력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테슬라 FSD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만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지속 개선 중에 있어요. 하드웨어는 모델 3 리프레시도 최근에 발표를 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되면 고객이 테슬라를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도 낮아졌는데 최고의 전기차 기술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시장 수요 극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차마스라는 분에 따르면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치명적인 컨비네이션, 치명적인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수록 전기차 시장에서 독점력은 강화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모델 X 시작 가격이 8만 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미국 EV 크레딧 기준을 만족을 했습니다. SUV 같은 경우는 8만 불 이하가 되면은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보조금에다가 유류비 절감 금액까지 포함을 했을 때 모델 X의 실구매가가 68,000불 수준까지 내려와요. 자, 피너님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는 이 대형 SUV 시장, 여기 보시면 SUV2라고 적혀 있죠. 이 SUV2 세그먼트가 대형 SUV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 X는 이 SUV2 등급에 들어가요. 대형 SUV에 7인승까지도 나오고 있죠. 현재 모델 X는 작년에 가장 미국에서 많이 팔린 모델 탑 20 안에, 탑 20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요, 이 대형 SUV 세그먼트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연기관 차량들이랑. 이 내연기관 차량들의 최상위 등급이 6만 불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만 8천 불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모델 Y처럼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모델 X가 미국 시장에 약 2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한 2배 정도 더 잘 팔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이 회색 영역은 픽업입니다. 픽업 트럭이 1등, 2등, 3등, 그리고 6등, 8등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 픽업 트럭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볼륨이 무려 200만 대나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 이러한 모델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경우는 내년에 한 30만 대 이상을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30만 대 정도 판매된다라고 하면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 한 6등까지도 등극할 수도 있겠네요. 이 표만 보면. 자, 그리고 여기 분홍색 영역은 모델 Y가 포함되어 있는 SUV D 세그먼트입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작년 기준으로 9등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한 5등이나 4등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5등에 테슬라 모델 3가 있는데 토요타 코롤라도 지금 같은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중형 세단, 준중형 세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모델 X 가격 인하로 이 노란색 영역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 출시로 이 회색 영역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 대부분의 세그먼트, 이 가장 잘 팔리는 세그먼트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테슬라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독특한 외관과 월등한 주행 성능으로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회자가 될 거예요. 테슬라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테슬라의 다른 차량 모델들도 후광 효과를 받아서 더욱더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녹색 세그먼트가 있는데요. 토요타 캠리와 혼다 어코드가 보이죠? 세단 D 시장입니다. 대형 세단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테슬라의 모델 S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편이에요. 아직은 모델 S가 이런 캠리나 어코드보다 2배 이상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녹색 시장에서는 경쟁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 대형 세단 시장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대부분의 글로벌 시장이 대형 세단 같은 시장보다는 SUV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인하가 크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너무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장 내 경쟁력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충분히 좋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번 모델 3 리프레시 모델에는 이렇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지금은 빨간색인데 이게 색깔이 시시각각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피너님께서 좋은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각의 부품의 ECU라고 하죠. MCU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없고요. 중앙에 있는 CPU와 그런 중앙 처리 장치가 모든 부품들을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부품이 하나의 CPU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오토파일럿이랑 FSD 자율주행과 연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연계가 되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서 시각 경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기존의 녹색이나 파란색이었던 불이 빨간색으로 점등이나 전멸 기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뜻이죠. 음성 인식 기능이 인식이 되면 녹색, 인식이 안 되면 붉은색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겠고요. 신호등에 따라서도 이 색깔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빨간색 신호등이 되면은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녹색 신호등이 켜지면 녹색 신호등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는 건 이런 미디어 컨텐츠랑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PC로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요, 방 안에 불을 끄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서 게임과 게임의 그래픽과 연동이 되게 조명을 조절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이 앰비언트 라이트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빨간 빛이 나오면 이게 빨간 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환한 파란 빛이 나오면 이게 파란 빛으로도 바뀔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역시 충전 상태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뀔수록 충전이 완충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차박용 무드 램프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테슬라니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직 통합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모든 부품이 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고, 내연기관 차량은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하나 제공해 드리자면요. 상하이에 메가팩토리를 건설할 것으로 올해 4월 달에 얘기가 나왔었죠. 이렇게 조인식도 하기도 했는데요. 메가팩토리는 메가팩, 즉 ESS 배터리 팩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레스롭 공장이 있죠. 비슷한 규모, 그러니까 4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올해 3분기 기가 상하이 근처에 착공이 된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3분기면 이번 달이죠. 9월달. 이번 달에 메가팩토리, 새로운 메가팩토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상당히 여겨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2분기에 생산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는 테슬라 중국 사장의 얘기이고요. 9월 1일에 업그레이드된 모델 3 하이랜드를 발표를 했는데 이날 똑같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메가팩 공장은 수출에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미국보다 중국이 유럽이나 호주, 아프리카 등에 수출이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수출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모델 3 하이랜드 신규 모델이 나왔지만 저번 주 금요일장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 오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에는 모델 Y도 리프레시가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형체는 모델 Y죠. 뒷모습이 모델 Y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앞모습이 상당히 모델 3 리프레시랑 닮았어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Y라고 적혀 있죠. 모델 Y도 더욱더 매끈해진 디자인으로 내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니퍼, 프로젝트 주니퍼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어요. 모델 3는 하이랜드죠. 프로젝트명이. 모델 Y는 주니퍼인데요. 자, 이 주니퍼라는 게 뜻이 향나무라고 합니다. 향나무 하면 동양권에서는 장례식이나 추도식이 떠오르는데요. 미국 상조 회사 중에도 주니퍼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사이버 듀드님이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모델 3 하이랜드, 하이랜드는 고지대란 뜻이죠. 모델 3로 고지대를 점령한 뒤에 모델 Y 이 주니퍼를 통해서 경쟁자들을 장례 치러드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닐런지 라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는 신규 모델 프로젝트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델 Y나 모델 3나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볼륨 모델로서 테슬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신규 모델들이 힘을 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장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아무튼 수요가 딸릴만 하면 가격 인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상품성도 대거 업데이트 하면서요. 그리고 FSD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좀 약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